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9월 14일서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줌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함께 실시됩니다. 자, 우리 국어 시간이 총 4차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쌍방향 수업을 실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본 후 그 빈칸에서 몰랐던 내용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선생님과 함께 쌍방향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지에 내용을 채워넣는 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봅시다. 자, 배경시 쌓기 첫 번째 판소리개 소설 나오는데, 자, 이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 중에 하나의 유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소설이라는 게 보통 이 설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설화라는 것은 옛날서부터 전해내온 이야기, 포괄적으로 신화전설 민담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설화에서 출발한 내용들이 굉장히 민간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불려지겠죠.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죠? 그러다가 판소리라는 예술적 형식에 맞추어서 창작이 되고, 이 판소리가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 이거를 소설화한 것이 바로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춘향전은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그래서 설화에서 출발했다는 거. 자, 판소리는 어떻게 또 이루어져 있나? 전문적인 지우개 창자가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하나의 이야기를 소리로 부르는 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자라는 것은 판소리에서 이야기를 진행시켜가는 사람, 그래서 창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하고, 이 고수라는 것은 그 창자의 창에 맞추어 북장단을 쳐주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한 것이겠죠. 인기를 얻었으니까. 설화에서 판소리로 발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가 다시 다른 형식으로 창작되고, 그 형식이 다른 형식으로 또 재창작되는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게 고전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특히 평민 주인계층의 향유가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다양한 이론을 만들며 서사 안에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이나 자신들의 욕구를 녹여내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특히 평민 주인계층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들의 욕구나 욕망, 요구가 그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에 그 속에는 표면적인 주제뿐만이 아닌 이면적 주제라고 해요. 이면적 주제. 자, 여러분들 표면적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이고, 이면적 주제라는 것은 속 안에 숨어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특히 고전 소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많은데, 자, 왜 그러냐? 자, 판소리개 소설에서는, 특히 춘향전에서는 평민 주인계층들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가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사회의 부조리함,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탐관오리의 횡포, 이 사회 구조의 문제점, 신분체계에 대해 문제점, 이런 것들 다 예민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소설을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판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자체예요, 자체 오타, 구어적 특성을 그 문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 언어, 실질적인 묘사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소리 소설의 특징입니다. 자, 언어 유희 볼까요? 자, 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언어 유희. 자, 유형에서는 동음미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유사 의문의 반복을 통한 언어 유희, 언어 도치, 발음의 유실성을 통한 언어 유희가 있어요. 유는 유라더니, 여기서 유는 여러분들 선비 유자입니다. 자, 선비는 유, 이것은 아첨할 유자입니다. 선비는 아첨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호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유와 유, 소리는 같아요. 소리는 같아. 근데 뜻은 달라. 그런 것들을 동음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첫 번째 설명하는 언어 유희의 유형이고, 자, 두 번째에서는 유사 의문의 반복.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양반의 반, 절반의 반, 개다리 소반의 반, 이렇게 반, 이 똑같은 또는 유사한 의문을 반복해서 말을
웃기게 표현하는, 재밌게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두 번째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언어 도치를 통한. 언어 도치라는 것은 일반적인 문장 구조의 순서를 뒤바꾸어서 나타내는 것을 언어 도치라고 하죠. 자, 그 도치를 통한 언어 유희.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이 춘향전에서는 나타납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타나죠?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자, 이 표현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이몽룡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원래는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목마르다, 물 들여라 이런 표현인데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물 마르다, 목 들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당황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황한 변사또의 모습을 웃기게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 도치를 통해 언어 유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발음의 일수성. 베토벤 벤또 차이코 풀고 싶어 라는 표현,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유자소전이라는 소설에 나와요. 유자소전. 자, 베토벤 벤또,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가 발음이 유사하게 베토벤 벤또라고 작가가 스스로 만들어 본 거고, 차이콥스키 이것도 그와 발음이 비슷한 차이코 풀고 싶어를 표현해서 말을 재밌게 표현한 것. 그래서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춘향전의 작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평민이나 주인계층에서 많이 향유되었기 때문에 광대, 평민, 양반, 특히 여러분들 양반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작가라든지 향유층이 양반도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표현면에서는 양반들의 유식한 문자, 여러분들 이 작품이 양반이 향유하기도 했으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줘야지 양반들이 더 좋아했겠죠. 그래서 유식한 문자, 한자 같은 것들, 한 서민과 강대들이 상서로운 말은 평민 주인계층들도 많이 향유했다고 했으니 그들의 수준에 맞는 표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서술자의 개입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 보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가치 판단하고 감정 표출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창작 의도를 독자들에게 맞게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술자의 개입.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춘향전에서도 서술자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찾을 줄 알아야겠죠. 자, 본문 내용 바로 갑시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요. 처음이랑. 자, 스텝 2 사건 파악. 우리가 처음에 327조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327조서부터 328조까지 내용을 보면 이몽룡이 향단이와 함께 옥에 갇힌 춘향이를 만나러 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춘향이를 부르는 향단. 근데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여러분 327페이지 보면 16번째 줄에 자,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이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는 서술자가 표현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한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자, 부른들 대답이 있겠는가라는 거잖아요. 바로 편집자가 개입하였다. 개입하여. 그렇죠? 편집자의 개입. 자, 뭐가 어때? 연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몽룡이 자기가 직접 불러보겠대요. 춘향아. 자, 향단이는 사또가 연문할 것을 걱정해서 작게 춘향이를 부르려고 했으나 이몽룡은 전혀 기이지 않고 있었죠.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몽룡은 암행어사가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몽룡이 암행어사임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찌하셨소?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춘향이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다음 보면은 정신을 차려라 왔다. 그저 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가 내려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월매가 이몽룡이 온 것에 대해서 춘향에게 전달하는 표현인데, 자, 거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몽룡이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거린 행색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월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겠죠. 거린 행색으로 왔으니까 자원급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춘향이를 구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마땅한 감정을 춘향에게 노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표현을 보면 서방인지 남방인지라는 표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남편을 이르는 말인 서방을 서쪽 방향을 이르는 말인 서방으로 치환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의 서방과
서쪽 방향에 이르는 말인 서방, 이 표현은 서로 한자가 다릅니다. 서방은 남편을 이르는 말이고, 이쪽의 서방은 서쪽에 있는 방향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언어유희에서 배웠었죠.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이런 표현들. 소리는 같지만 어때요? 의미는 다르죠. 서방, 공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 건. 자, 춘향이는 이몽룡과의 재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가 처음에 굉장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페이지 328쪽 보면 맨 마지막 부분 13번째 줄에 있을 거예요. 표현.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행세를 한참 미리 반기다가 님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맨 마지막 부분 17번째 줄 어찌하니 한심하랴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도 편집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몽룡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니까. 자, 어쨌든 춘향이는 지금 처음에는 이몽룡을 반겼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반기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몽룡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까 거짓골이야. 거짓골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춘향이 입장에서. 아니, 장원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나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거지 행색으로 왔으니 장원급제 못했다. 이거 과거급제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심하다고 생각했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춘향이의 성격을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춘향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 내가 여기서 나가야 돼. 난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신분 상승을 이루어야 돼. 춘향이는 여러분들 기생이잖아요. 이몽룡을 만나는 거, 물론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 또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하다고 느꼈다고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춘향이의 성격은 순수하게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도 중시하는 영악한 성격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앞에 요것도 하나 써봐야 되겠네요. 감정을 느낀 이유. 여기다 쓸게요. 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쵸? 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고 느껴서. 됐습니다. 자, 다음 춘향의 유언과 신세 한탄. 여러분들 페이지 329쪽 보면은 자, 5번째 줄서부터 춘향이의 신세 한탄이 27번째 줄까지 이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죠. 자, 이러한 부분. 판소리의 사설 중 창자가 사설을 늘어놓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즉 이게 판소리에서 출발해서 판소리의 소설로 정착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소리의 특징들이 판소리의 소설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장면의 극대화라고 표현하는데,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주어진 장면에서 기대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적 장치를 극대화하는 것, 그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이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고전소설, 특히 판소리 소설에 많이 나타나요. 주로 짧은 어구를 장황하게 나열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들 329쪽 그 내용을 보면 춘향이의 그 유언 부분, 거기에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유언을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여러분들? 자신의 어머니인 누구? 월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누구를 대접하기를 원하나요? 이몽룡이죠.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이몽룡에게 대접을 해달라. 이라고 문제 나오고, 내용 파악 문제예요. 그렇죠?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사람 선산이라고 해요. 이몽룡의 선산이잖아요. 왜 춘향이는 원래 가족이 아닌데 왜 어떻게 이몽룡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탁을 왜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춘향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분이 기생이고 이몽룡은 양반입니다. 기생인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면 속에 숨겨진 의도는 춘향이는 자신의 기생의 신분을 벗고 양반의 신분으로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춘향이의 이러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무산됐잖아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춘향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어서라도 내가 이몽룡의 정부인이 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포함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는 결국에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이몽룡 가족에게 일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죠? 이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글씨가 이 선생님 처음 써봐서 글씨가 좀 알아보기 힘든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잘 써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몽룡의 전체를 암시하는 부분 찾기. 자, 그 다음 쪽 330쪽을 보면 이몽룡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 서러워하느냐. 그러니까 춘향이가 지금 이몽룡의 거린 행색을 보고 짐작한 거잖아요. 이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몽룡 자신은 알고 있죠. 내가 과거에 급제했고 지금 암행어사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거. 근데 그 암행어사에 대한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몽룡의 전체를 암시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별하고 춘향집에 돌아왔지. 자, 이러한 표현들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치 어때요, 여러분들? 직접 청중에게 전달하는 거죠.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말투예요. 자, 춘향집에 돌아왔지 라는 것들이 바로 독자에게, 청중에게 전달하는 듯한 말투다. 이런 것들은 판소리가 원래 여러분들 청중을 전제하고 하는 연행 방식이잖아요. 판소리가. 창자가 창을 해서 청중에게 들려주는 것들인데, 그래서 직접 청중에게 전달하는 말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내용들 보면은 이몽룡이 춘향이와 헤어진 후 춘향집으로 도착한 후에 밤을 새려 문안과 문 밖으로 연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방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이씨성을 가진 어사또가 온 것 같다. 근데 저 춘향이 어미 앞에 있던 사람이 뭔가 좀 수상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옷과 갓을 쓴 손이 아마도 수상하니 이방이 이몽룡을 보고 암행어사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은 바로 소설 속에서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몽룡이 신기해하죠.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어사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은 학습지 작성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 그리고 학습지 다 채워놓은 후에 쌍방향 수업으로 돌아가서 선생님에게 궁금했던 내용, 잘 모르는 내용들 질의응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